네, 딱딱한 이슈를 말랑하게 풀어내는 이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딱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딱딱한 걸 또 말랑말랑하게 조리해 보실 겁니까? 원샷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네, 이번에 합의됐다는 소식. 네, 원샷법이 어저께 전격적으로 합의됐다는데요. 네. 원샷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계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워낙 명칭 말씀드리면요. 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다 그래갖고요. 어렵네요. 기업의 어떤 사업 재편 과정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갖고 네.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국 혜택 주는 뭐 그런 거야 되겠죠. 근데 왜 이름이 원샷법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막 회식 느낌도 있고 막 술 느낌 나고 이런데 이게 왜 여기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민영 씨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한 잔도 못 마셔요.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요, 원샷이라는 게 워낙 그렇죠. 한 번에 뭐 술이라든가 음료 같은 거 한 번에 쫙 마시는 것을 네. 뭐 원샷이 뭐 영어도 원샷 뭐 얘기하고 아니면 뭐 샷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어느냐. 그렇죠. 네, 근데 문제를 한 번에 딱 해결해 준다. 그런 아하. 개념으로 원샷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죠. 수익성이 좀 낮은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편하는 기업들이 네. 뭔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세제 혜택 아니면 어떤 규제 같은 걸 좀 살짝 풀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원샷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 어제 전격적으로 지금 통과하는 걸 합의했고 빠르면 오늘 뭐 내일 중에 이렇게 처리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름은 굉장히 장명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좀 한 번에 싹 와닿는 느낌이긴 네네. 합니다.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샷법. 그럼 그 안에 정책적인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거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거죠? 네, 몇 가지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네. 크게 봐서는 인수합병 M&A 같은데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을 촉진하면서 각종 규제를 한 번에 딱 뽑아주는 아하.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은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규제 유예기간이 있는데요. 네. 현행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또 3년을 쓱 늘려주고요. 아. 지주회사 주식의 보유규제 유예기간이 딱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3년을 쓱 늘려주고요. 여태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면 요청하는 기간이 좀 통상 주총은 20일 정도로 했는데요. 네. 너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딱 주총을 10일로 딱 끊어주는 것도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또 소규모 합병할 경우에요. 발행 주식 20%가 안 되면은 기존에 조금 규모가 되면 무조건 주주총회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도 주주총회 다녀오셨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런 거 이번에 좀 규모가 작은 거는 주총회도 없이 이사했으니까 자기네 규모에서 뚝딱 치는 걸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번거로운 게 좀 많이 그렇죠. 주네요. 네, 그리고 각종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 같은 걸 도입하고 각종 어떤 세제 혜택 주는 것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 소위 원샷법이다라고 이야기는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고 있으면 지주회사들도 앞으로 일처리가 좀 더 편해질 것 같고 안전해질 것 같고 뭐 온통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의 시점이 좀 지연이 된 건지 뭔가 그래도 이상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상공회의소나 정경련, 네. 정부 당국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가 이제 경제 살리기 중에 하나가 원샷법인데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반대했었냐 하면 재벌 일가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선 이제 어떤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시민단체에서는 10대 그룹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10대 그룹 혜택 많이 받는데 10대 그룹 빼줘야 되겠고요. 공급 과잉이 심각한 철강이나 조선, 석유, 화학 등만 포함해주고 일부만 해주자. 왜냐하면 이게 세금 혜택 들어가니까 결국 재벌들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보면 결국에는 모든 기업, 이거는 10대 그룹 아니고요? 뭐가 모든 기업, 아하. 모든 산업에 그냥 자기네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해줘야겠다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번에 그게 합의됐다니까요. 어떻게 조건 식권 간에 그렇게 통과된 분위기로 가는 것이 큰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모든 기업과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뭐 이득을 보는 경제적인 면이 좀 더 부각이 된 걸 텐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뭐 예상되는 경제 효과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많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 이건 제주장도 아니고 특정 정부 여당도 아니고 정경련에서 한 주장인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례가 있어요. 대만에도 있었고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특히 일본에 있었는데요. 네. 일본이 아베 들어오면서 뭐 경제 부흥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살아났다 그러는데요. 1999년에요.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일본에서 원샷법이라는 걸 도입을 해갖고요. 네. 좀 어려운 거 좀 살려준다는 얘기 했었고요. 현재까지 총 684개 기업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일본 기업의 부활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2014년에는요. 아베가 들어오면서 이런 거 개정해갖고 또 범위라든가 분야를 더 확대해줬어요.
그래갖고 일본이 좀 요즘 대사라나고 있는데 가장 큰 얘기 됐다는 얘기 있고 그래서 소니 한때는 거의 망했다고 그랬는데 소니가 네. 핸드폰이나 모바일 쪽 다시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서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신일벤처도 마찬가지고 세가도 게임 회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활했던 것들이 모두 원샷법 덕분이라고 정경련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이 돼서 큰 경제적인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권업계에서 보고 있는 이 원샷법의 수혜 혹은 뭐 기대할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증권회사는 지주회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각종 여러 가지 사업, 그것이 일단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건 간에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을 어떤 뭐랄까요, 일단 그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할 수 있던 그런 사업의 좀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제도 들어가고 머리 아픈 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주회사가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증권회사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KDB 대우증권회사는 작년 봄부터 한두 차례 레포트가 나왔는데 원샷법이 제정했을 경우에 지주회사 전환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유진투자를 보면 원샷법의 초안만 보면 지주회사 관련 사항은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충의 시각이 지주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런 거죠. 어떤 지배구조가 바뀌고 2세에서 3세, 3세에서 4세 넘어갈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네. 증권업계의 시각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출자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네.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순환출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삼성이면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차는 오늘 아침부터 많이 상대적으로 한 게 현대글로비스거든요. 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CJ그룹도 요즘 심심치 않게 이제 뭐 3세, 4세한테 지분 넘어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J그룹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다크호스로 쭉 해봐야 됐다는 J콘텐츠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J콘텐츠는 이제 중알보 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 이런 얘기 그리고 J콘텐츠 밑에 4개의 지주회사가 생기면서 소지주회사가 이번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중소지주회사가 됐건 특히 재벌 계열 지주회사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주장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업계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럼 위원님은 그 안에서 한 번 더 추려본다면 어떤 쪽이 낫겠다 간략히 해주시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은 전혀 상관없고 어떤 뉴스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랑 J콘텐츠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 콘텐츠를 강조를 해주시네요. 시청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흐름도 좀 잘 따라 붙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딱 이거 어김없이 이형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